정기적인 치과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수한 보조 용품들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잘 관리해줘야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. 특히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 치아보다 염증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이현정의 물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. 요즘 브릿지나 틀니 하시는 분들 없죠.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 하시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임플란트라는 게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?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, 그 중에서 제가 7가지를 꼽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임플란트 실패란 무엇일까요? 임플란트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, 임플란트는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요 뿌리 부분이 있고,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역할을 하는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뿌리 부분은 뼈 속에 들어가게 되고, 이 뼈 속에 들어간 임플란트가 뼈랑 실제로 단단하게 붙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히 붙게 되면 그때는 맞춤 제작한 머리 부분을 연결을 해서 씹을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머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실패 과정이 생길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머리랑 잘 연결이 됐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한 6개월, 1년 혹은 2, 3년 후에 갑자기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실패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우선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가기 전 그 단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 이유는 흡연입니다.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난 후에는 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세포들이 잘 자라 들어와서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하게 잘 붙어야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혈액순환입니다. 그리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,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에 있는 성분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게 되고,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나 또 세포가 자라 들어오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. 그로 인해서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지 못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 실패 이유,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의 문제.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. 임플란트 수술하고 난 자리가 잘 아물어야 되는데 당뇨 조절 실패로 인해서 그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뼈와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. 당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관리되지 않는 당뇨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당뇨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실패 이유 세 번째, 뼈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입니다. 흔히 그냥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, 그렇게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의 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. 단순히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도 중요한데, 임플란트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여유 있는 뼈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쪼그라들었거나, 발치한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역시 뼈가 쪼그라들었거나, 아니면 뼈 주변에 신경이나 상악동 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뼈가 충분하게 있지 못한 경우라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뼈 이식이나 아니면 뭐 다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내 뼈가 튼튼하게 좋은 사람보다는 무언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거나 뼈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실패 이유 네 번째는 관리 부족입니다.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치과에 들르는 게 이제 귀찮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내 치아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. 그냥 평소에 내 치아 양치하듯이 거기서 끝내시면 실제적으로 관리가 부족하게 됩니다.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수한 보조
용품들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잘 관리해줘야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. 특히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 치아보다 염증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임플란트 실패 이유 5번째, 잘못된 교합. 교합이라는 말은 이제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아서 씹는 행위일 때 맞닿는 걸 교합이라고 하는데요. 자연 치아에서도 외상성 교합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치아에 과도하게 힘이 몰리게 되면 그 치아가 망가지게 되는데, 임플란트는 이제 내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내 치아보다 감각적으로 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둔해져 있는 임플란트 치아에 과도하게 힘이 몰리게 되는 경우 나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그 과도한 힘에 의해서 주변 뼈가 녹는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, 이 상태를 초기에 발견해서 조정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그 상태로 방치된 경우 임플란트를 그냥 빼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이 맞물림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. 임플란트 실패 이유 6번째, 술자의 능력입니다. 사실 임플란트라는 거는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좋은 위치에 알맞게 식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그 식립 환경이라고 하는데,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그 주변의 잇몸도 부착치은이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잇몸이 따로 있거든요. 그런 부착치은을 충분히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뼈 안에서도 어느 한쪽에 쏠리거나 각도가 나쁘게 되거나 할 경우에 장기간 지났을 때 그만큼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, 그리고 주변 환경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도 이렇게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식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재식립, 재치료라는 것은 원래 처음 치료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맨 처음 시술할 때 단순히 비용보다는 정말 제대로 나를 치료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임플란트 실패 이유 7번째, 환자의 생활 습관입니다. 아무래도 환자가 너무 단단한 거 씹는 거 좋아하고 이갈이가 심하고 그다음에 관리 습관도 좋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. 특히 이갈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, 또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의 경우 교근이라고 해서 씹을 때 가장 큰 힘을 쓰는 근육이 있는데,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제 교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, 아무래도 먹는 식습관 자체도 좀 질기고 단단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. 중년 남성분들의 경우 임플란트 안에 연결하는 나사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계속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이갈이라든지 과하게 씹는 습관들이 있다면 이런 생활 습관들을 좀 고치시고, 필요한 경우 보톡스 치료를 병행해서 씹는 힘이 너무 과도하게 가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임플란트 치아에 나사가 풀렸는지 혹은 너무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임플란트 오래 쓰는 비결을 이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말씀드렸던 흡연 문제는 당연히 금연. 평생 금연하는 건 당연히 어려우시죠. 그렇지만 수술하고 난 이후 최소 2주 정도는 금연을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생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술을 하고 난 후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귀찮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정기적인 치과 방문입니다. 임플란트는 기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정비소에 들르지 않고 계속 20만 킬로, 30만 킬로 탈 수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꼭 치과에 방문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잇몸 관리인데요. 단순히 양치질에서 끝내지 마시고 임플란트 주변은 보조용품을 사용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치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리는데요. 이거 잘 배우셔서 집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다섯 번째 관리 방법인데요.
이 악물기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보톡스 치료나 스플린트 치료를 꼭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내 몸에 나사를 박는다는 건 굉장히 생각만으로도 무섭잖아요. 그렇게 무섭게 치료 받으셨는데 임플란트 오래 건강하게 쓰셔야 되잖아요. 이런 부분들 잘 설명해주고 잘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 보셨다면 임플란트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아셨죠?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용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영상 잘 보시고 잘 관리하셔서 임플란트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용하세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Living life, every day, late at night, not okay. All I want, and I pray,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Fuck me, I'm looking in the mirror, so foggy, but I've never seen clear.